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버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영상을 잘 찍지 않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제 영상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투자를 권유하는 걸 나름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버를 지켜봤는데 한 주 동안 44% 증가를 했어요. 이때 오르고 그리고 조금씩 오르다가 이때 한 번 더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월요일 아침인데 월요일 아침 장 시작할 때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흐름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왜 좋게 생각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그날 캘리포니아에서도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임시직 직원 대우법에 대해서 투표가 있었고 우버 등 공유 경제 업체들을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기사 직원 처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AB5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 공유 경제 업체들이 자기의 업체들이 제외되기 위해서 이번에 2,300억 원이나 로비를 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임시직 직원 대우가 어떠한 법이길래, 그리고 왜 우버와 리프트는 이렇게 로비까지 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B5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AB5는 Assembly Bill No. 5의 약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독립계약자, 즉 쉽게 말해서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노동시간을 하루에 12시간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아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공유업체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 이제 그러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게 발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세 가지를 보면은 회사의 지위와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회사의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회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B와 C만 봐도 운전자라면 회사의 주요 사업이고 회사 업무와 독립적인 직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토대로 한다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규직을 부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규직을 부여하면은 상해 및 실업보험, 유급휴직, 초과 근로수당, 최저임금, 의료보조금 등등 보통의 직원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혜택들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요금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우버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 기업들은 이번 주민투표에 약 2억 달러, 한화로 2,300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가 우버와 리프트 같은 공유 경제 기업들에게 잘 나옴으로써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가 직고용 리스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장과 전문가들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른 거는 그 캘리포니아 주 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었고요. 일단 캘리포니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버에게 되게 좋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버 전망을 높게 보는 이유가 총 5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에서 운전자들을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정말 최소한의 혜택을 주면 돼가지고 예상했던 비용들이 많이 절감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작에는 라이드쉐어 서비스가 완전히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3월 달에 완전히 떨어졌다가 4월부터는 최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복을 보면은 리프트보다는 우버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만 봐도 이 라이드쉐어 서비스가 사실 미국 안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9월과 올해 1월부터 9월을 비교했을 때 이 차량 서비스는 거의 45%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시장은 우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푸드 딜리버리의 꾸준한 상승. 여기 보시면은 작년 9월보다도 올해 9월까지가 거의 딜리버리만 봤을 때 2배나 상승을 했고요. 여기 밀 딜리버리의 먼슬리 세일을 가져왔는데요. 점점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은 우버이츠나 아니면 최근에 우버이츠가 합병한 포스트메이트를 봤을 때 시장에서 30% 점유를 하고 있고 도얼대시가 되게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도시 기준으로만 봐도 도얼대시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밀 딜리버리 업계에서는 지금 우버가 도얼대시 다음으로 2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버를 높게 보는 네 번째는 이런 수요의 상승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공급 증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남는 시간에 이런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우버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이렇게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이게 어떤 거길래 우버에게 나중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통 비즈니스와 간단하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통 비즈니스는 이 에셋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에셋 그리고 밸류 체인 같은 어떤 공장이라든지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인벤토리 등등 물품 관련돼서 그래서 예를 들면 GE나 GM 같은 그런 자동차 업계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들은 자동차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플랫폼 이코시스템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반면에 에셋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애플과 아마존 같은 지금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믹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물류창고도 있을 테고 포워딩 서비스도 계속해서 하면서 이커머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에코시스템이 조금은 더 전통적인 플랫폼보다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이 피지컬 에셋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고 대신에 이 플랫폼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two-sided, 즉 운전자와 승객 이 두 개의 니즈를 연결시키는 게 우버의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탑 얼번 모빌리티 플랫폼,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일렉트릭 스쿠터나 바이크 쉐어링도 있겠지만 여기 셀프 드라이빙 카, 즉 무인 자동차 autonomous vehicle 같은 운전자가 없이 라이더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우버가 지금은 운전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돈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물론 피지컬 에셋이 늘 수는 있겠지만 라이더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우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방향성이 우버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우버's liquidity 가져왔는데요. 우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동성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같이 공유경제 플랫폼이 관심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운전자에 대한 서플라이가 늘어나겠고요. 운전자의 서플라이가 늘면은 당연히 운전자가 많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겠고 이렇게 가격이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으면은 당연히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 늘어난 고객들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higher earnings potential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모여들 테고 그러면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우버가 그리고 있는 리퀴디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버이츠 플랫폼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그냥 우버가 two-sided 였다면은 우버이츠는 당연히 three-sided겠죠? 여기 주문하는 사람, 그리고 식당, 배달하는 분 이렇게 세 개의 파티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오더를 하게 되면은
이 배달하시는 분이 픽업을 해서 딜리버를 하는 그러한 간편한 시스템인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우버이츠를 알아볼 때 과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버가 돈을 얼마나 벌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음식값이 50불이고 배달비가 5불이고 집과 식당 거리는 3마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일당 2불을 차지하고 오더 하나당 30%의 커미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문하는 사람은 55불을 내야겠죠. 음식값 50불과 그리고 배달비 5불을 내야 되고, 여기서 식당이 벌어들이는 돈은 50불에서 30% 커미션을 제외한 35불이 되겠고요. 물론 세금이나 뭐 익스펜스나 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픽업 피와 딜리버리 피 그리고 펄 마일 차지를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 픽업이랑 딜리버리 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건 예를 들었으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픽업 피가 4불이고 딜리버리 피가 2불이고 펄 마일 차지는 식당에서 집까지 3마일이라고 했고 마일당 2불을 차지하면은 이렇게 4불, 2불, 6불 해서 운전자는 한 번 배달을 할 때 12불을 얻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버이츠가 벌어들이는 돈은 간단하게 주문자가 낸 돈에서 식당이 가져가는 돈 그리고 운전자가 가져가는 돈을 빼면 8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버는 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은 이러한 오더 가운데 8불을 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시스템이 저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버가 드리는 피지컬 에셋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하지만 우버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만 시켜주고 8불을 버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버가 호재가 여러가지 겹쳤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투표를 통해서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통해서 앞으로도 코로나 상관없이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파이저에서 가능성 있는 백신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일주일 동안 44%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가운데 우버이츠 그리고 컨택트로 된다면은 당연히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겠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4차 산업과 5G 시대 가운데 우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어토너머스 비어클을 통해서 배달도 하고 라이드도 주고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시대여도 저는 우버가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캘리포니아 주민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버 리프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에 연관되어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는 우버가 한국에 있는 SK텔레콤에 150밀리언을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100밀리언은 조인트 벤처에 투자를 했고 50밀리언은 T맵에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버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유경제 업체에 지금 우위를 차지하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버에 집중을 했고 앞으로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배당일기를 쓰면서 기업을 보는 가치 중에서 배당률, 배당 성장 뭐 이런 등등 배당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10년 정도나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늘이라도 우버를 사야겠다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추가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격 변동을 보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우버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현재 67개의 주를 가지고 있고요. 주당 평당가는 35불 정도 되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서 현재는 3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률은 계속해서 변동될 예정이지만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우버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우버나 공유경제 플랫폼이 어떠한 그림인지 알려주는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